안녕하세요, 오백이입니다. 오늘은 11월 가계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 심리 월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받는 월급은 뭐 250이지만 150만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꾸려가는 거를 말하더라고요. 저에게 심리 월급은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150만 원으로 자유롭게 변동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1월 월급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4인 가족 생활부라서 각종 버라이어티하게 돈 쓸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1월 수입을 어마어마하죠. 수입이 853만 5,146원, 지출 574만 7,066원, 잔액 278만 8,080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아끼고 살다가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소비가 폭발하는 때가 있는데 이 소비가 대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볼게요. 먼저 150만 원 입금했고요. 마켓컬리에서 6만 원으로 식비를 씁니다. 그리고 간식비 3,000원 너무 귀엽네요. 그 문화생활비로 장성 오피먼트에 가요. 근데 장성 오피먼트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말 잘 해놓은 카페인 것 같아요. 뷰도 좋고 통유리로 된 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장성 오피먼트 카페에 18,500원. 11월 2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았던 상생카드 470만 원을 투입합니다. 왜 투입을 하게 됐냐? 이거는 치과 써있죠? 470만 원 그대로 지출을 합니다. 치과에 가면은 이제 그 실장님하고 견적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 증서를 가지고 가죠. 견적을 뽑고 조금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인을 하고 또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할인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레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앞니인지 어금니인지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한 3만 원 정도 나요. 레진 기본은 7만 원, 뭐 앞니나 이런 쪽은 10만 원,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할인을 해가지고 7만 원에 맞춰준다던가 뭐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애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견적을 받고 전 선결제를 합니다. 470만 원을 한 번에 선결제를 했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10년 만에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레진이 아닌 것들을 레진으로 바꾸기도 하고 레진이었던 거를 다시 보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스크로 9만 원, 커피 구입비로 16,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는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월 3일날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을 시기였어요. 광주가. 그래서 머리를 하러 갑니다. 근데 패션 미용으로 98,000원. 조금 마음에 좀 안 들긴 한데 염색도 하고 매직도 하고 세팅도 해가지고 9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에서 식빵 2개를 사서 5,400원. 11월 4일 식비로 23,300원. 구체적으로는 안 써있네요. 11월 5일은 스테이크 파스타를 집 앞에서 이제 몇 주년이라고 조금 할인 행사를 했는데 이때 제가 기분이 뭔가 연말 느낌이 났어요. 샴페인을 이제 무료로 증정을 해주셔가지고 5만 원에 가족 식사를 합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1월 6일 날은 저희 휴게소에서 간식 9,600원 그리고 이즈니 무염버터를 먹고 있는데 만원. 이즈니 무염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따뜻한 식빵에 올려주면 좋아하고 크로아상 같은 거에 같이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7일 토요일 날은 친구와 만남에서 32,000원 그리고 칫솔을 구입했네요. 3,000원. 이거는 저희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썼어요. 11월 8일은 아이들 간식비 9,500원 청담동 마녀김밥이 광주에 있거든요. 21,800원. 여기 아마 마녀김밥을 먹고 그러니까 성인 3명이 마녀김밥 3개랑 떡볶이 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11월 9일은 후라이팬 두 번째 할부 9,166원. 11월 10일은 고구마하고 명랑 핫도그를 처음 먹게 됩니다. 고구마도 사고요. 5,000원 주고 사고 명랑 핫도그도 저희 가족이 먹을 거 하나씩 사게 됩니다. 이때 명랑 핫도그의 처음으로 맛을 봤어요. 막 감자 붙어있고 그나마 설탕은 안 뿌렸어요. 감자 붙어있고 그 안에 통 모짜렐라 들어있는 거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소스는 뿌리지 않고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커트하는데 14,000원. 보통 커트비가 18,000원, 막 2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14,000원이 자기의 적정 그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색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갑자기 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서 치과치료비 35,000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11월 11일은 우유와 탄산수 5,200원, 그다음 뚜러뻥 4,800원 주고 샀어요. 11월 12일은 친구하고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네요. 21,000원. 이때도 코로나가 잠잠했을 시기였어요. 11월 13일은 아이들 구슬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사줬어요. 11,000원. 치킨을 시켜 먹었네요. 메이플 버터 갈릭 치킨을 치즈볼과 함께 2만원 주고 할인해서 좀 사 먹었어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비 추가 비용인 것 같아요. 13,800원. 11월 14일 저희 남편이 시험 감독을 해가지고 4만원을 벌어왔어요. 11월 15일 남편 주유가 85,000원.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학용품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학용품 사는 건 좀 안 아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마트에 가서 딱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말을 하더라고요. 몰랑이 지우개를 사달라고. 몰랑이 연필에 붙어있는 그 캐릭터 인형들이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몰랑이 지우개하고 캐릭터 연필을 8,000원 주고 사줬습니다. 간 김에 이제 우리 딸이 엘사 운동화를 신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발이 새끼발가락이 아프다고 했었는데 직접 신어보고 살 수 있으니까 엘사 운동화를 35,000원 주고 사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마지막 만찬이라고 써있네요. 이 이후로 코로나가 이제 다시 번지나 봐요. 그래서 쌈밥을 3만원 주고 사 먹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밥을 사줘서 제가 카페라떼 5,400원 주고 커피를 샀습니다. 11월 16일 날은 남편이 모스버거 7,200원, 남편 스타벅스 커피 만원. 남편이 꾸준히 스타벅스를 다닌 결과 저에게 스타벅스 가방? 그런 거를 사줬어요.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커피를 먹을 때 이제 저희 남편이 총무를 하다 보니까 적립을 시켜주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들로 저에게 가방 하나를 선물해 줬네요. 스타벅스 다닌 보람이 있나요? 자, 11월 17일 날은 자동차 클리너 26,000원, GS25에서 간식 8,000원. 11월 18일은 우유와 탄산수 5,500원, 저희 대학교 동기모임 회비 만원. 11월 19일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저희 가족들 4인이 23,000원 주고 짜장면, 그다음에 탕수육, 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 먹었어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드디어 대망의 무지출이 나왔네요. 11월 21일은 교통안전공사에서 차량 검사를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왜 할부를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11월 22일은 또 외식 있네요. 벽오동 보리밥집 화순에서 2만원을 사 먹었고 보리밥 세트가 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인이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보쌈같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이때 화순 화목주택에 가서 11,000원 주고 커피를 사 먹고 베비에르 빵 15,000원을 구입해서 이날 하루에 46,000원을 썼네요. 보통 저희 4인 식구가 이동을 할 때 대충 5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움직여요.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나절 굉장히 재밌게 노는데 보통 46,000원, 5만원 그 정도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은 식비로 양파, 대패 삼겹살, 우유 4통을 사서 3만원. 11월 24일 무지출, 11월 25일 이제 저희 남편이 토이스토리 4를 7,200원 주고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영화를. 저희는 그 유튜브를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영화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웨이브 무료 회원이에요. 웨이브로 보면 되는데 이제 저랑 소통이 안 된 결과 돈을 주고 받더라고요. 제가 이날은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11월 25일 또 신경치료하는데 12,700원 추가로 들었고요. 11월 26일 타이어 교체 3만원, 그 다음에 11월 27일 무지출, 11월 28일 무지출, 11월 29일 외식을 또 했어요. 정말 외식을 많이 한 달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펫담이라는 곳에서 분짜 새우볶음밥 미니 멘보샤. 저희 아들이 여기 새우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밥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는 시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전 분짜를 먹을 때 이제 포장을 해오는 경우 저희 집에 있는 샐러드를 더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식비로 16,000원을 썼는데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 조리폼, 신라면, 겉면 이렇게 해서 16,000원 썼습니다. 30일 볼게요. 치과 보험료가 환급이 됐어요. 186만원. 이렇게 하고 11월 30일 날 30만원의 부수입이 생깁니다.
11월 30일 날 단감하고 메론을 15,000원 주고 사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574만 7,066원을 썼고 또 환급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78만 8,080원이 남죠. 가계부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경우, 뭐 자취하시는 경우, 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이제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더 챙겨야 될 가족이 늘어나게 되면 정말 아끼고 사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상금을 평소에 모으지 않으면 정말 큰 구멍이 생기고 또 내가 정말 써야 할 때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될 때,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때, 남을 위해서 써야 될 때, 이럴 때 이렇게 쓸 때도 불편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심리 비용, 심리 월급을 제외한 고정 지출 또 제외한 나머지 돈은 최대한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아파트 마련을 했고 재테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모아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정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1년 단위로 그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안 쓰다 보면 쌓이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럴 때 꼭 필요한데 쓰게 됩니다. 이제 돈을 쓸 때는 정말 자기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신경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번 돈에 어느 정도 비중에 따라서 돈을 쓰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 다 누리고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나 뭐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그 이후에 노후에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뭐 30대 두 아이를 가진 가장이나 아내는 아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하면서 자녀 양육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균형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산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그 튼튼한 이 건강, 저희 남편의 이 건강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것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자신한테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적당히 모으고 쓸 때 쓰고 잠깐 아끼고 약간 그런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나서 당장 내야 될 이제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을 내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갈 돈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가 딱 초등학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한 6년에서 8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고 아직 저희 집이 뭐 아이들 침대도 없고 아이들 공부방이 아직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거실 분위기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빨리 이게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가정을 또 만들고 싶거든요. 보여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때도 돈을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모아볼 계획이고 또 요즘에는 또 아이들에게 경제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일찍 하잖아요. 10대 중반에 거의 한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런 약간 축의금 형태로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 돈으로 이 아이가 일찍 경제를 배워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직 저는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고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가지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보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똑똑한 그 자산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굉장히 모은 돈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지금 종잣돈을 또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아이들과 하고 싶고 그거를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던 그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종잣돈을 또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책상도 필요하고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또 한 번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그 전에 부동산을 사기 전에 시드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거고 그와 과정이 똑같이 이제 주식을 하기 전에도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부동산 자산이 거의 100%네요. 거의 99.999%가 저희 부동산 자산인데 개인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균형 있게 짜는 게 좋아요. 예금, 부동산, 주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쓸 때 쓰고 또 재테크를 통해서 똑똑하게 수입을 얻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높여서 또 부수입을 창출을 하고 이런 선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여러분 또한 각자 계획을 하실 텐데 정말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저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가 먼저고 잘 지키고 그걸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뭐 기타 세금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러지 못하면은 저희 가정이라도 좀 더 튼튼하게 지켜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11월 가계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2월 가계부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